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빚이 3,800만 원인데 가진 자산은 하나도 없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법의 도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재산은 없는데 3,800만 원이 넘는 빚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실제 사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 금액입니다. 3,800만 8,288원. 이자까지 다 합쳐진 이 숫자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빚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빚이라는 거대한 산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던 걸까요? 자,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빚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네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딱 한 곳. 이 한 곳의 채권자가 전체 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BK자산관리대부. 여기에 갚아야 할 원금만 거의 2천만 원이에요. 전체의 절반이 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금융기관의 빚이 쫙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금만 다 합쳐도 3,50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거대한 빚의 산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큰 빚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흔히 생각하듯이 투자에 실패했거나 사치를 부려서가 아니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생활비 부족. 그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모자라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빚의 원인이 생활비 부족이었다. 그럼 이제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과연 이 사람의 소득으로 이 빚을 감당하는 게 애초에 가능이나 한 일이었을까요? 이 화면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한 달에 약 172만 원 버는데 갚아야 할 빚은 3,800만 원. 이건 계산기를 두드려보나 마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풀기 위해서 법에서는 가용소득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월급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인가? 이걸 계산한 금액인 거죠.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한 달 수입에서 시작해서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이걸 최저생계비라고 하죠. 이걸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돈, 그게 바로 매달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가용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계산해 볼까요? 이 신청자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72만 8,427원이었습니다. 모든 계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에서 법으로 보장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2만 원을 빼줍니다. 이 돈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월 가용소득이 바로 이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딱 30만 원. 이 돈으로 3,800만 원이라는 빚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법원이 판단한 이 사람이 처한 냉정한 현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인 장치,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여기, 이 문장, 이게 신청 서류에 실제로 적혀있던 내용이라고 해요.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인회생 계획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다 갚는 건 불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눠서 갚겠다 이겁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아주 뚜렷해요. 성실하게 일은 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지켜주면서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은 전부 없던 일로 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36개월간의 여정, 그 변제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첫 번째 돈을 내기 시작해서요. 2028년 5월에 마지막 돈을 낼 때까지 총 36개월 동안 이 계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매달 갚아야 할 정확한 금액은 29만 4,002원입니다. 아까 계산했던 가용소득 30만 원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아주 약간의 비용을 뺀 실제 갚아나가는 돈이죠. 그리고 바로 이 화면이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왼쪽에 저 엄청나게 긴 막대, 저게 원래 갚았어야 할 원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주 짧은 막대, 저게 3년 동안 실제로 갚게 될 총 금액입니다. 3,579만 원 대 1,058만 원. 이 제도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걸 숫자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빚의 원금 중에서 딱 30% 정도만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이자는 전액 100% 면제받는 조건인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3년간의 힘든 여정이 끝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최종 결과를 보면서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죠. 이게 바로 최종 결과입니다. 총 빚 3,800만 원에서 시작해서 3년 동안 1,058만 원을 갚았고 최종적으로 2,742만 원이 넘는 빚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빚의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인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 사람에게는 분명 구원이지만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적인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